네, 오늘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수익률 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종목 공략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게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기대감이 없으시죠? 예,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률이 많이 날 줄은 몰랐어요. 어떤 게 그거는 왠지.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기대감 1도 없으셨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가져오면서 이제 의구심이 있었지만 가장 확실했던 건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가 가장 확실했고요. 네.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고개를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올라오는데 요번 달 내로 아마 한화에서 이제 뭐 자금 확보, 그러니까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로 인수되는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기관의 매수세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단기간에 25%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25,000원까지는 곧 터치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좀 뭐 너무 3만 원 잡으면 너무 멀 것 같고요. 네. 27,500원 잡고 와.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예, 앞으로의 공략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10시 전세역전 공략주 첫 번째 라운드 이성우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텍스프리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네.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하고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뭐냐면 우리가 리오프닝에서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제 시기와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기와 때가 맞지 않으면 주가는 약하기 마련이에요. 시기와 때. 네. 방향은 위인데 속도가 안 나면 그 방향의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예, 주식도 그런 특성이 있는데 글로벌 텍스플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점은 수급적인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같은 경우가 과연 이 부분에 그 허들이 지속되냐 여부인데 풀릴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풀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두 번째로 중국의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온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대형주군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중소형주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후 면세점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이제 입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면세 상품을 구매를 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부가세 관련 부분을 환급을 받는데 이 환급을 해주는 뭐 플랫폼 창구 같은 경우가 글로벌 텍스프리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환급을 해주는 부분의 30% 같은 경우가 수익으로 잡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를 할 게 이러한 부분의 수익이 잡히는 게 과연 뭐 플랫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변동비가 커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가 고정비는 나가지만 변동비는 커지지 않는 구조에서 실제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소비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이익이 바로 잡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주식의 방향성은 지금 위로 향하고 있는데 속도가 붙으려고 하면 중국의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공식화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선행해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뭐 글로벌 텍스프리고요. 말씀해주신 이후에도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기 현재 주가가 3,410원인데 목표 주가 5,400원은 어떠한 관점으로 제시해 주시는 걸까요? 우선 5,400원의 제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가 유입됐을 때 평균 같은 경우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네. 주가 같은 경우가 5,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키지 관광이 활성화되고 실제 중국에 대한 입국자 수 같은 경우가 인천공항 데이터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게 눈에 띄면 그 수치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세점주, 화장품에서 봤듯이 실적을 미리 땡겨오는 거를 우리가 면세점주에서도 중국의 입국자 수의 데이터를 확인하고는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특성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텍스프리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는 뭘까요? 세비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성일환텍 얘기하면서 해배터리 얘기했는데 또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성일하이텍이 제가 추천드리고 있어서 계속 상승 중이라 이제 네.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게 고민하신 분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 리사이클 사업 수혜주로 한번 2차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보호비수 물량이 오늘부터 해소 중이거든요. 그래서 총 주식수 중에 이제 거의 10%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추천드릴 가격에서 이제 약간 낮게 잡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세 조정 국면에서도 지금 이제 플러스 들어오고 있는 게 아마 성일하이텍의 상승세와 에코프로의 상승에 때문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조정 거치면 조금 저가 매수를 지금 추천드리고 있고요. 전구체 복합 액 관련해서 이제 2025년에 3만 톤 정도의 이제 생산을 예상하는데 중요한 거는 10년 동안 LG 엔솔에서 그거를 납품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구체 복합액의 어떤 성장세는 확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여 회사에 숨어 있는 재료가 있는데 이제 고순도 탄산 리튬 추출 공정 기술 개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구체 복합액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탄산 리튬 생산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23년에 생산을 한다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공시 나온다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액상형 전구체 시장 선점 효과와 더불어 탄산 리튬 제조 급성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수를 추천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오늘 중으로 보호해수 물량이 40만 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00만 주 총 주식수 중에 10%의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모가가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원대면 이제 100%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까지 조금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잡아드린 이유가 시장의 어떤 조정 국면과 더불어 보호해수 물량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보합 이하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종가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고점 밑에 15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잡고 가셔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레에 이어서 세비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 이번에는 이렌텍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배터리팩, 보니까 뭐 로봇, 담배, 뭐 이렇게 연관된 게 많아요? 휴대폰 배터리 팩이 본업입니다. 본업, 비중이 가장 많은 본업이다. 네, 근데 본업이 안 좋죠. 휴대폰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네. 근데 신작이 나와도 23. 네, 신작이 나와도 대부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성능을 드라마틱하게 키우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네. 배터리는 그만큼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마진은 많이 남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시점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뭐 로봇과 관련된 배터리 사업 이 부분도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ESS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아직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단에서 변화될 수 있는 점을 확인을 하면 주가는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아닐까에 대한 판단이 섭니다. 최근에 KTNG 같은 경우가 그 필립 모리스를 통해서 수주가 나왔어요. 10조 정도, 10년간 10조 정도를 나눠서 전자담배를 받는 수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렌텍 기준으로 아니면은 기타 다른 기업, 파트론이라든지 EM텍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과거에 KTNG에 전자담배를 받은 이력들이 있느냐? 그러면 있다. 여기에 더해져서 한 단계 더 본다고 하면은 고객사 중에서 이슈가 있었던 고객 물량 같은 경우가 좀 배분이 될 수 있느냐? 그 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렌텍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KTNG의 그 전자담배 수주를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이렌텍 기준으로 3,776억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자담배 수주를 받고 주가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24,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수주 구간 안에서 주가가 한 3배 상승한 구간을 감안을 해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반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주로 보여주면 주가 반등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렌텍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지금 18,000원대를 제시해 주셨는데 차트를 한번 좀 봐주시죠. 네, 18,000원의 가격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24,800원대였어요. 그런데 왜 18,000원이냐라고 하면 우선은 이 사이클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매출 인식 같은 경우가 조금 연간으로 나눠 들어오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들어온 거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선은 전고점 대비해서는 일부 좀 할인을 준 요인이 있고 1차적인 주가입니다. 1차적인 상승은 18,100원대까지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 가격대를 제시를 했고 만약 목표가가 도달한다고 하면은 변동이 있다면 한 차례 더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렌텍 추후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 앞서서 이제 잠깐 예고를 해드렸죠. KG 이니시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 KG 이니시스를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 저점 박스권 하단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을 따졌습니다. 그랬을 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을 뭐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주뿐만 아니라 이제 이 회사가 본질적인 가치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제 전자지불 결제 대행 업체인데도 지금 현재 16% 20% 상승하고 있는 KG 모빌리언스 지분을 50%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50% 들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모빌리언스가 20%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본업적으로 2021년, 2022년 영업 1조 이상의 매출액 1조 이상을 달성하면서도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자회사의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KG 이니시스의 본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에 500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500억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영업이익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봤을 때도 지금 4,000억 이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2만 원대 이상에서 거래된 주식이 지금 현재 1만 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오프닝과 글로벌 가맹점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조 10% 이상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식으로 해서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KG 이니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 체크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14,000원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14,000원 이하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보셔도 되겠는데 저는 이제 17,000원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하락권, 박스권 상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간선에서 지금 현재 17,000원 잡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그 시간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략주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리가 잠깐 연결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준남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인어공주가 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세권 움직임. 오늘 업앤다운 일단 어느 쪽 고르실까요? 오늘 시장은 다운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역시나 오늘 또 다운. 미국 증시가 이제 뭐 금요일장에 이제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죠. 네. 미국 시장도 반등을 하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 증시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다시 이제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시장은 워낙 좋으니까 종목별로 섹터별로 개별 종목 장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공략했던 종목들 쭉 확인해 볼 텐데 네. 와, 지금 몇 종목 볼까요? 지금 두 종목만 일단 볼까요? 네, 인크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리뷰를 해드렸는데 또 신고가를 냈네요. 지금 우리가 1차 목표가가 인크로스는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19,000 거의 한 670원까지 갔으니까 300원 정도 부족하는데 지금 수익률 한 16%입니다. 이거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었죠. 인크로스도 2월 초에 편입을 해서 쭉 오래가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주주가 SK 스퀘어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종목이다. 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상승으로 가면 쭉 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실적이나 AI 종목 중에서 시세 않는 상당히 실적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G ETS 한번 좀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할까요? 예, KG ETS는 1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편입을 했었죠.
아주 이제 좋은 자리에서 편입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종목은 좀 바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좀 기다가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가 가는 종목도 많고 바로 가는 종목이 많은데 좀 한번 옆으로 좀 흉보하다가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좋은데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KGTS 같은 경우는 워낙 기업 자체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풍부한 유보에다가 자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종고점 보시게 되면 16,000원까지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좀 수익이신 분들 끌고 가셔가지고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공략주 기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 봤더니 역시나 이제 대세를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종목 고르셨네요. 애플페이 관련주. 네, 오늘 뭐 시장이 좀 조정 중에서도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거울 수밖에 없죠. 이미 이제 금리 당국이 허가를 냈으니까.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까요? 6,520원에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좋은 자리에서 편입을 시도를 하는데 이 종목이 전에 저희가 작년인가 한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한 40% 50% 정도 수익을 크게 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한 2, 3 최소 20%에서 한 30%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편입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금융 당국이 이제 장고 그때 국내 애플케이 이제 시범 서비스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상용화를 최종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도 이제 서비스가 그냥 바로 4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애플페이 관련주가 그동안 시장이 상승하면서 상승을 못했는데 아마 시장이 조정 때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한마디로 좀 수익을 많이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또래 집단의 이제 MZ나 알파 세대나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이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편 결제가 애플페이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애플페이를 이제 결제를 하는 NFC가 이제 이 단말기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런 문의도 가능점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애플페이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결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현대카드가 내달 중에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커지면서 NFC 결제 서비스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지급결제 갈라파고스에 이제 국내 간편 결제 시장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인데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초에 NFC 단말기를 갖춘 것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글로벌 애플페이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5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무려 3년 전에.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2016년 말에 한 7천만 명 정도 이제 시작을 해서 2017년에는 1억 3천만 명, 2018년에는 한 3억 명, 그리고 2019년에는 4억에서 2020년에 지금 5억 700만 명.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5억 5천만 명에서 6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애플페이를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애플페이가 좀 삼성페이하고 많이 틀려요. 삼성페이를 많이 쓰잖아요, 국내에서는. 이 결제 때 생체 인증을 통해서 아이폰 내부에 저장된 토큰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접촉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핵심인데 토큰 자체는 이제 카드를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앱을 구동해서 결제하는 삼성페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아주 가장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다는 거죠. 단말기만 이게 있습니다. 가맹점에. 국내 총생산은 이제 GDP 기준에서 10위권 국가는 다 애플페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도입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드디어 금융당국이 최종 허가를 내면서 이제 서비스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각 변동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하잉크 코리아는 이 간편결제 서비스 바로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바로다 같은 경우는 QR 코드 그리고 근거리 무선통신 NFC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주문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더 벤티나 가맹점 그리고 커피의 바나나 이 카페 브랜드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애플페이 국내 관련 이제 국내 주요 1차 공급처인데 애플페이 이제 프리미엄 리셀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체 브랜드 포지오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애플용 액세서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좀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이제 상장 주식수가 한 1,89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75%예요. 그러면 대주주가 75%한 1,400만 주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유동 물량이 한 500만 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물량이 아주 작은 종목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상승하게 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하이잉크 코리아 상당히 다이나믹한 종목이죠. 지금 현재 2,000원대에서 한번 2만 한 10배 정도 간 이력을 좀 보이도록 하였고요. 그동안 꾸준하게 한 1, 2년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번 상승하게 되면 한 상한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정도로 가볍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횡보를 거친 다음에 금요일 날 강하게 120선을 뚫었습니다. 근데 120선에서 노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일으키는 모습도 좋고 120에서 뚫는 모습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가격 전략은요. 1차 목표가는 제가 8,000원 정도면 한 25% 정도, 거의 30% 가깝게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이번에 애플페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한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2차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주 애플페이 관련해서 하잉크 코리아 함께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